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7일 지금 새벽 2시 25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그 선거 이후의 혼란상이 오늘 피크를 이룹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어제 있었던 조지아주 개표 상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조지아주에서 상원 의원 두 사람을 이제 결선 투표로서 뽑는데 한 사람은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주당 후보입니다. 또 다른 존 오소프라는 젊은이가 지금 공화당 현직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98% 개표를 했는데 18,000표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상원 의석 두 자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원이 50대 50이 됩니다. 50대 50이 되면은 상원 의장을 겸하는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이 있기 때문에 상원 다수당은 민주당이 됩니다. 민주당이 한 시간 전에 척 슈머너 민주당 원내 총무가 이겼다. 우리가 이제 다수당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상원을 리드하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화당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조지아주 선거를 망쳐가지고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상원을 민주당에 상납한 자가 누구냐? 이거는 완전히 트럼프의 깽판 때문이다. 트럼프가 공화당을 망치고 백악관을 내어주고 하원을 내어주고 상원까지 내어줬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바로 공화당 사람 손에 작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트럼프가 공화당을 얼마나 분열시키고 우스운 존재로 만들었는지 생각을 하면은 아마 앞으로 공화당의 분노에 의해서 트럼프가 침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뭘 하고 있느냐? 백악관 앞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전국에서 몰려와가지고 아마 수만 명 될 겁니다. 지금 집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3,700명 이상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지지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가 나와서 지금 선동연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잠시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절대로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표를 도둑 맞았다. 바이든이 얻은 8천만 표는 그것은 컴퓨터 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퍼붓고 있는데 열광적인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한 CNN은 어떤 자막을 달았느냐? 트럼프가 절망적인 desperate coup attempt, 절망적인 쿠데타 시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쿠데타 시도를 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 불복하면서 이렇게 군중을 선동하는 것은 사실상 쿠데타 선동이라고 봐도 됩니다. 저 군중 속에는 권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강경파들이 모이자 하면서 권총 가지고 모이자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한 집에 총 한 자루씩 있습니다. 저 군중이 예컨대 돌변해가지고 총격전을 벌이면 어떻게 됩니까? 암살 시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미국 의회는 앞으로 1시간 안에 상하원 합동회의를 합니다. 여기에 펜스
부통령이 사회를 봅니다. 상원 의장 자격으로서. 그리하여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화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 140명, 상원 공화당 의원 13명이 문제가 있다. 불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상원 별도로 회의하고 하원 별도로 회의해가지고 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느냐 해가지고 토론을 한 다음에 표결을 합니다. 2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표결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원에서는 다수당이 민주당이므로 부결이 됩니다. 상원에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뭐 거의 많아요. 왜냐하면은 13명 이외의 공화당 상원 의원은 아마 동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크 펜스가 이제 공식적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가지고 땅땅땅 두드려야 됩니다. 마이크 펜스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만한 마이크 펜스를 우격 따짐으로 그 선거인단 투표를 무효화하고 리스티피케이션, 재인정 절차를 밟도록 돌려주라. 이런 압박을 하니까 펜스는 내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다. 나는 다만 사회를 볼 뿐이다. 나는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헌법에 나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트럼프한테 이야기하니까 트럼프가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펜스가 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는 2024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올 생각이 있으니까 트럼프와 척을 지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늘 날이 끝나면은 상원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리고 바이든의 당선이 선언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종 승리가 오늘 확인되고 그 순간 트럼프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고 완전히 공화당을 망친 사람,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선거 제도에 대해서 불신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말도 아닌 음모론으로 미국의 민주제도를 파괴하려고 한 자, 이것은 형사처벌해야 한다 하는 여론이 들끓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공화당에서 노골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조지아주 선거를 망쳐가지고 상원을 민주당에 상납한 자가 누구냐? 그리하여 백악관, 하원, 상원까지 민주당이 삭슬하도록 만든 자가 누구냐? 바로 트럼프 아니냐? 트럼프가 조지아주에 와가지고 선거운동 해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막 펼치고 공화당 지사를 욕을 하고 하니까 표가 더 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원망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이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공화당은 치명적인 자해 행위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그 폭주를 막지 못한 책임을 아마 공화당이 오래오래 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정권 못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화당이 음모론에 끌려가는 바람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국민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잘못하면 국민을 망칩니다. 이게 끔찍한 일이죠. 미국 국민 중에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0~40%나 됩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몰라도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깨끗한 공정한 선거를 했고, 그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미국의 그 자원봉사자들이 밤물 지새워가면서 눈을 부릅뜨고 개표를 했는데 이게 부정이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건의 거짓말을 트윗으로 날리니까 30~40%의 멀쩡한 미국인이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한때 30%가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더 심한 경우예요. 그래도 미국의 민주주의가 결국은 승리했다 하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은 이번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때문에 공화당이 그것도 아주 약을 올리듯이 아슬아슬하게 졌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표 차이가. 이번에 약 450만 표를 투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표차가 몇만 표입니다. 몇만 표로 지금 지고 있으니까 하나는 확실하게 졌고 또 한 사람은 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당선이 확정된 라파엘 워노크는 50.6%의 득표를 기록했고 진 사람은 49.4. 그러니까 그 차이가 1.2% 보입니다. 1.2%포인트. 표 차이는 약 한 6만여 표가 나네요. 그리고 존 오소프는 지금 50.2%로 데이비드 퍼듀라는 공화당 현직 의원을 이기고 앞서고 있는데 이 차이는 0.4%입니다. 0.4%. 표차는 약 18,000표입니다. 지금 미국 국민들이 이제 선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로서 선거가 사실 끝나는 겁니다. 그동안에 불복을 했으니까 선거 절차가 오늘로 끝나는 겁니다. 11월 3일에 있었으니까 2달여에 걸쳐서 그동안에 얼마나 미국인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여기에 연동돼 가지고 한국에 트럼프 광팬이 생겨 가지고 한국의 수도 음모론이 퍼지고 해 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이 음모론의 일종의 동맹이 맺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이번 결과가 주는 좋은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즉 음모론은 결국은 자해 행위로 끝난다. 결국은 자살, 자폭 행위가 된다.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이 진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계속 개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투표하러 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던진 투표가 도중맞는다고 자꾸 트럼프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간 사람이 많았지만은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긴 것 아닙니까? 요사이 한국의 음모론자들은 지난 총선이 개표 조작으로 미래통합당이 졌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또 트럼프가 이번에 부정선거로 졌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개표 조작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요새 무슨 주장을 하고 다니냐 하면은 사전 투표를 없애라. 전자개표기를 없애라. 그러지 않으면은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럽니다. 이러면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돕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결국 문재인 정권을 돕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트럼프가 음모론을 펼쳐가지고 결국 민주당을 도와주었듯이 한국의 음모론자들도 황당무계한 개표 조작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 이게 교훈입니다. 음모론은 한 번 음모론에 빠진 사람이 헤어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음모론은 고립시켜야 됩니다. 이런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어떤 조직에서 절대로 발언권을 주면 안 됩니다. 20명 중에 1명의 음모론자가 있어도 그 모임이 완전히 깽판이 됩니다. 음모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이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면은 그래도 시간 낭비가 아니고 뭔가 얻는 거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오늘 미국의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음모론이 망했습니다. 트럼프는 응징을 받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말로는 비참할 것입니다. 그런 트럼프를 따라가는
한국의 음모론자들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정권 교체가 가능한 한 7부 고지까지 우리가 왔는데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회방을 놓지 않도록 견제를 해야 합니다. 정치에서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고 합니다. 음모론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걸 조목조목 옆에서 반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새 음모론 반박한다고 참 피곤합니다. 왜냐? 음모론을 반박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저를 믿고 따라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진실편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